안녕하세요. 브러즈 이커머스 플랫폼 올리스트의 셀러 관리 시스템을 설계한 분석 프로젝트를 소개할 1조 팀소노의 이하은입니다. 발표는 이와 같이 크게 4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에는 캐글에 공개된 올리스트의 퍼블릭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만 건의 주문, 결제, 리뷰 등 플랫폼의 운영 전반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ERD는 주문 데이터셋을 중심에 두고 셀러, 상품, 리뷰, 물류 정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분석 시점인 2016년에서 18년은 올리스트가 아직 시장 내 포지션이 고착되지 않은 성장 초기 단계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핵심 과제는 셀러 수 확대가 아닌 셀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매출을 만들며 운영 리스크가 누적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셀러 성과 편차, 배송 지연, 리뷰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모든 셀러를 동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의 한계에서 본 분석이 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올리스트 내부에 그로스 팀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해당 팀은 카테고리 전략, 셀러 성과 관리, 리스크 관리로 나뉘며 셀러 유치부터 성장, 안정화로 이루어지는 관리 사이클을 이룹니다. 이 그로스 팀은 실제로 셀러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 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석 주제는 총 3가지로 카테고리별 시장 구조를 파악해 어디에 셀러를 영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들고 셀러 성과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를 분석해 성장 전략을 유형별로 설계하며 전체 리스크 구조 파악 및 개별 셀러 맞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석은 하나의 분석용 마스터 테이블을 기준으로 진행했으며 태블로 대시보드용 테이블은 별도로 설계하였습니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도시명 클렌징, 이상치 제거, 결측치 처리와 같은 기본 정제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각 분석 파트별 파생 컬럼 상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추후 분석을 위해 셀러를 규모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매출 퍼센타일 분석 결과 상위 5%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지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상위 5%를 엔터프라이즈, 하위 95%를 SMB로 정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분석 축인 카테고리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별 특성이 다른데 동일한 셀러 영입 전략이 과연 효과적일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카테고리를 시장 구조 관점에서 분석했고요. 우선 카테고리별 총 매출을 살펴보시면 상위와 하위 카테고리 간 격차가 매우 큽니다. SMB와 엔터프라이즈 모두 일부 카테고리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주문 아이템 수와 셀러 수를 기준으로 한 카테고리 순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동일한 매출 규모의 카테고리라도 수요, 공급 구조, 경쟁 강도가 전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테고리 분석은 매출 단일 지표가 아니라 시장 집중도를 나타내는 HHI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한 카테고리 내에서 특정 셀러가 거래를 얼마나 집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같은 매출 규모의 카테고리라도 소수 셀러가 지배하는 독점형 구조와 다수 셀러가 경쟁하는 분산형 구조가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분석한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지역별 수요와 공급 구조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셀러 영입이 효과적이지만 공급 과잉 지역에서는 셀러 구조 재편과 선택적 영입이 더 중요합니다. 앞선 EDA에서 확인한 차이가 우연인지 구조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을 활용하였고 그 결과 두 그룹 모두에서 수요 분포와 공급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HHI와 수요 대비 공급량 상태를 기준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요 우세인지 공급 과잉인지 그리고 경쟁이 분산되어 있는지 집중되어 있는지를 동시에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매트릭스를 보시면 카테고리별 전략 방향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SMB 관점에서 우선 공략 대상은 분산형 수요 우세입니다. 이 영역은 셀러 수가 부족하고 수요가 충분한 카테고리이며 신규 SMB 셀러가 진입했을 때 빠르게 주문을 확보하고 단기간에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구간으로 그로스팀 관점에서는 최우선 셀러 영입 영역입니다. 동일하게 엔터프라이즈 관점에서도 역시 우선 공략 대상이 분산형 수요 우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빠른 점유율 확대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동일하지만 셀러 영입 전략에 따라 카테고리 구조가 단기간에 재편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매트리스는 셀러를 어디에 먼저 영입할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셀러 성과 구조 분석 및 성장 전략입니다. 셀러 격차는 어떤 운영, 상품 구조에서 발생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SMB와 엔터프라이즈를 분리하여 추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SMB 셀러 먼저 보자면 SKU 수와 매출 관계를 분석하였는데요. 두 요소 간에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통계 검정 역시 유의미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SMB 성장의 출발점이 단일 상품 최적화가 아니라 상품 다양성 확장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 요소와 리뷰 평점 간의 관계입니다. 리뷰 평점은 결과 변수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운영 요인을 찾는 것이 핵심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문 승인 시간을 기준으로 리뷰를 하이와 로우로 나눠 분석한 결과 하이 리뷰 주문이 유의미하게 더 빠르게 승인되었습니다. 정확한 차이는 크지 않지만 지연이 누적되는 상위 구간에서 로우 리뷰 주문의 승인 지연이 집중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문 이후 배송업체에 물건이 인계되기까지의 소요시간입니다. 하이와 로우 리뷰 그룹 간 차이는 중압값보다 상위 지연 구간에서 로우 리뷰 주문의 인계 지연이 더 많이 누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경험 문제는 배송 단계 이전, 즉 셀러 운영 프로세스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SMB 셀러의 매출 성장은 SKU 수 확대와 구조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리뷰 평점은 관리 대상이 아닌 운영 결과로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운영 병목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구조를 바탕으로 SMB 셀러를 유형화했습니다. K민즈 모델을 활용하여 피처는 전처리, 로그 변환과 스케일링을 거친 후 엘보우 그래프와 실루엣 개수를 기준으로 클러스터 수를 3개로 결정 지었습니다. 클러스터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매출이지만 운영 병목 셀러, 운영 효율 우수 셀러, 고객 경험 취약 셀러입니다. 이제 엔터프라이즈 셀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셀러 206명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 셀러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강한 집중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하위 약 60%의 셀러는 매출 기여도가 10% 미만으로 성과 부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관리의 핵심이 상위 셀러 보호와 하위 셀러 구조 개선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성장 셀러를 주문 증가형과 객단가 증가형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주문 증가형은 매출과 주문수가 모두 크게 증가했지만 반면 객단가 증가형은 매출은 늘었지만 주문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셀러를 주문 증가형, 객단가 증가형, 정체 하락 4그룹으로 나누어서 검정한 결과 주문수 변화율에만 그룹 간 차이가 나타났고 리뷰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엔터프라이즈 성과를 구분하는 핵심은 리뷰 품질이 아니라 주문수 증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엔터프라이즈는 매출 결과 중심이 아닌 주문 구조와 운영 안정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같은 성장 상태에 있더라도 그 성장이 어떤 구조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관리 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문 증가형은 운영 병목을 사전에 관리해야 하고 객단가 증가형은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전략이 적합합니다. 따라서 주문 구조와 운영 지표가 임계값을 벗어나는 시점부터 사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셀러 리스크 구조 분석 및 탐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셀러를 어떻게 탐지할 수 있을까요? 본 분석에서 정의한 리스크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구매자의 고객 경험을 저하시켜 플랫폼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는 리뷰이므로 2점 이하를 부정 리뷰로 정의하였고 전체 리뷰 중 부정 리뷰의 비율을 리스크 목적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정 리뷰와 함께 악화되는 운영 지표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배송 지연과 주문 취소율이 부정 리뷰 증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핵심 지표로 나타났고 부정 리뷰가 실제로 발생한 주문만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주문 취소율에서 세그먼트 간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S&B 그룹의 주문 취소율은 엔터프라이즈 그룹 대비 약 2.8%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우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그먼트별 카이 제거 검정을 수행했고 그 결과 부정 리뷰 비율 자체는 S&B와 엔터프라이즈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배송 지연율과 주문 취소율에서는 세그먼트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되었습니다. 즉, 리스크의 본질이 문제 발생 여부보다는 문제 이후의 대응 및 운영관리 단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배송 지연이나 품질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엔터프라이즈는 취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되는 반면에 S&B 셀러는 취소로 전환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리스크 셀러를 탐지하기 위해서 두 단계 분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먼저 부정 리뷰 비율의 이동 평균을 활용해서 단기 노이즈를 제거하고 리스크가 누적되는 추세를 포착했습니다. 이후 이동 평균만으로는 원인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리뷰 텍스트를 대상으로 감정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결합해 리스크의 구체적 원인을 보완했습니다. 이동 평균은 최근 리뷰 10건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동적 임계값을 설정하였습니다. 최근 10건 중에 부정 리뷰 비율이 이 임계값을 넘으면 리스크 셀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셀러 리스크 예시로 셀러 A는 부정 리뷰가 누적되면 임계값을 넘었지만 이후 다시 안정화됐고 셀러 B는 반복적인 부정 리뷰로 심각한 리스크 구간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동 평균을 통해서 리스크의 발생 지점과 지속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리스크 지표를 퍼센타일 기준으로 등급화하였습니다. 리스크 셀러 대부분이 상위 퍼센타일에 집중되어 있어 이동 평균 기반 탐지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스크셀러의 리뷰 내용을 정량화하기 위해서 버트 기반 감정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리뷰 점수와 모델 예측 점수를 결합해서 고객 체감과 모델 판단을 함께 반영한 하이브리드 점수를 사용했습니다. 샘플 검증 결과 리뷰 점수 비중을 높인 설정이 부정 리뷰를 더욱 보수적으로 식별하는 데 적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 분석 결과가 실제 고객 불만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작업 또한 거쳤습니다. 모델링 결과 불만은 배송 지연, 미수령, 품질 문제와 같은 구조적인 이슈에 집중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워드 클라우드를 추가적으로 활용해서 단순 시각화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액션으로 연결하기 위한 해석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토픽 모델을 결과 기반으로 관리 가능한 유형으로 분리하였고 셀러별로 어떤 영역에 개입해야 하는지 또한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카테고리 전략, 셀러 성과, 리스크를 하나의 구조로 통합해서 기회와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 우선순위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체 오버뷰 대시보드입니다. 상단 KPI로 플랫폼 전체 성과 수준을 빠르게 확인하고 카테고리별 매출 주문 분포를 통해 성장 및 정체 영역을 구분합니다. 하단에서는 세그먼트별 성과 구조와 리스크 현황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전략 대시보드 역시 상단 KPI로 규모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경쟁도 매트리스를 통해서 카테고리별 구조와 우선순위 역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카테고리와 집중 관리 영역을 선별하는 데 활용됩니다. 셀러 성과 관리 오버뷰 대시보드는 SMB와 엔터프라이즈를 구분하여 성과 구조 차이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SMB 대시보드로 들어가 보시면 셀러를 성과 유형별로 분리해 관리하기 위해 분류하였고 클러스터별로 운영 효율이 낮은 셀러를 식별하고 지원이 필요한 SMB 셀러를 우선적으로 추적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대시보드는 셀러를 주문 증가형과 객단가 증가형으로 구분해서 성과가 유지되고 있는 구조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이후 성장 유형에 따라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 대시보드입니다. 이동평균 기반으로 탐지된 리스크 셀러를 한눈에 확인하고 리뷰 키워드와 토픽을 통해서 리스크 원인을 빠르게 파악해 직관적인 관리 개입으로 연결합니다. 다음은 대시보드 시연 파트입니다. 먼저 전체 오버뷰입니다. 상단에서는 플랫폼 현재 상태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는 총 매출, 주문수, 평균 리뷰 등을 KPI로 요약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필터를 통해 셀러 세그먼트나 분석 기간을 변경하시면 모든 지표와 차트가 동시에 연결돼서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고요. 아래에서는 총 매출의 월별 추이를 통한 시간 성장 흐름과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고 카테고리별 주문수와 셀러 수를 통해서는 매출 집중 구조와 셀러 분포를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SMB와 엔터프라이즈를 구분하여 세그먼트별 구성과 성장 유형, 그리고 부정 리뷰 비율까지 연결해서 보여줍니다. 다음은 카테고리별 대시보드입니다. 현재는 분산형 수요 우세 클러스터 중 헬스 앤 뷰티 카테고리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상단 KPI와 카테고리별 객단가를 통해서 전체 성과 분포를 파악하고 시장 경쟁도 매트릭스와 클러스터 요약을 통해 전략 우선 대상 클러스터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매출 절대값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는 카테고리를 선별하고 지역별 매출 기여도를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략 전략을 도출합니다. 다음은 셀러 성과 관리 통합 오버뷰 대시보드입니다. 전체 셀러 SMB, 엔터프라이즈로 구분해서 세그먼트별 성과와 운영 특성을 비교하고 관리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SMB 셀러 대시보드입니다. 먼저 상단 KPI 영역에서는 SMB 셀러 성과 전체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고 셀러 구성 도넛 차트를 확인하셔서 분석 기간에 따른 셀러 유형 분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별 주문 승인 및 물류 인계 소요 시간 추이를 라인 차트를 통해 보여주고 운영 지연 단계가 주문 단계인지 물류 단계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특정 지점을 선택하시면 해당 월의 매출 대비 평균 소요시간 분포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특정 상세 셀러의 지표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터프라이즈 대시보드입니다. 마찬가지로 S&B 대시보드와 동일하게 셀러 유형 분포를 좌측 도넛 차트로 파악하실 수 있고 그룹별 주문 승인 및 물류 인계 시간 추이 또한 같이 비교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셀러 선택 후에 해당 셀러의 상세 디테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성장 유형 같은 경우 역시 클러스터를 선택하셔서 위치 정보를 통해 해당 성장 유형 셀러가 어떠한 상태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대시보드입니다. 리스크는 시계열 기반의 사전 신호로 리스크를 탐지하는데 이동평균 기반 부정 리뷰 비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셀러를 탐지하고 왼쪽 필터를 통해서 각 세그먼트별 리스크와 부정 리뷰 구간 진입 여부 그리고 부정 리뷰 리스크 구간 진입 여부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를 통한 원인 유형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로스 팀이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카테고리별 전략의 출발점은 우선 공략 클러스터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규모를 유지해온 카테고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매출이 집중된 카테고리는 핵심 지역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합니다. 반대로 매출이 분산된 카테고리는 상품과 셀러의 구조적 경쟁력을 기준으로 차별화된 영입 전략이 필요합니다. S&B 셀러는 매출과 운영 지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매출은 크지만 운영 병목이 있는 셀러는 자동화가 필요하고 운영 효율이 우수한 셀러는 SKU 확장을 통해 높은 투자 대비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객 경험이 취약한 셀러는 즉시 개입이 필요한 리스크 그룹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셀러는 주문 증가형과 객단가 증가형을 구분해 관리합니다. 정체 하락 그룹은 성장 전환 가능성과 리스크 수준에 따라 관리 강도를 조절하며 핵심은 무조건적 육성이 아닌 선별과 리스크 통제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탐지가 핵심적이고 셀러별 리뷰 속도에 맞춰 경보 기준을 설정하고 이동평균과 임계값으로 리스크를 판단합니다. 개선이 없을 경우 구조적 관리 대상으로 전환합니다. 토픽 모델링과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리스크 원인을 유형별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슈에 따라 대응 방식을 달리하고 이를 알림과 관리 가이드로 연결하여 실행 가능한 액션으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본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